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이관태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화 백투더 퓨처를 보면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가 하늘을 나는 호버보드를 타고 스크린에 등장하는데요. 네. 이러한 공중부양 스케이트보드가 실제로 개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에도 선정이 된 호버보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네. 백투더퓨처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주인공이 나는 보드를 타잖아요. 네네. 공중부양 보드인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타고 싶었겠습니까? 그 만화 나라라 슈퍼보드에도 미스터 소니 타고 나오는데 주인공이 타고 있는 공중부양 보드 실제로 구현이 됐다면서요? 네, 이 공중부양 보드는 미국의 소규모 신생 업체인 아르스 팍스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네네. 정식 이름은 핸도라고 합니다. 핸도 호버보드의 원리는 자기 부상 열차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호버보드는 자기장 아키텍처라는 기술이 이용되는데요. 바닥에는 4개의 엔진이 부착되어 있고요. 전자기 유도 방식을 사용해서 이 돛체 표면에 같은 크기의 2차적인 자기장을 발생시켜 그 힘으로 보드가 뜨게 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가요? 네네. 저거죠? 이 호버보드는 지상에서 한 2.5cm가량 부상할 수 있는데요. 2시간 충전하면 15분가량 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자력으로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은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네. 네, 저도 타보고 싶어지는데요. 이 이동하는 방식이 스케이트보드와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본체에는 안전 스위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배터리가 있고요. 이동도 자력을 이용합니다. 전용 리모컨을 이용하면 손을 대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영화처럼 스케이트보드를 감각만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뭐 아무 데서나 훨훨 멀리 높이 나는 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기술의 활용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술이 활성화되고 보편화되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를 일시적으로 지상에서 띄울 수 있어서 지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적용될 수도 있고요. 무거운 물건들을 옮길 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보드로 사용 가능하고요. 네. 향후에는 자동차에도 적용되어 전자기 고속도로 위를 바퀴 없이 달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이 기술 개발이 확장이 된다면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의 문제점은 없나요? 네, 아직은 기술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인 보드는 맞지만 바닥이 금속 재질이어야 하고요. 네. 배터리 시간 자체가 짧다는 문제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게를 지탱하는 힘들의 한계와 더불어 이제 1,100만 원대의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다소 비싼 가격대도 시장 형성에 장애물이 될 듯합니다. 핸드폰도 그러했듯이 기술이 발달하고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가격대도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근데 아직은 이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날아다니는 보드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제대로 된 공중부양의 보드를 볼 수 있는 가능성만 남겨둔 것 같은데 앞으로 제대로 된 그 보드가 개발이 돼서 대중화돼서 사람들이 보드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를 나눠보죠. 네. 이번 주 특허 얘기죠? 네. 네네. 여름철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명 지팡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특허 등록이 무효 처리됐다는 기사에 대해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아이스크림, 네. 지팡이 아이스크림 말씀하시죠? 긴 거.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네, 저도 몇 번 먹어본 적이 네, 있는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팡이 아이스크림은 서울 인사동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네네. 시간이 지나 이제 부산 등지에서 유사 제품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요. 특허권자와 권리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특허 출원 전에 해당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지팡이 아이스크림 개발자가 특허 출원을 받은 날보다 한 2주 전에 한 소비자가 제품 광고판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이제 무효화가 되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네네.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기에 앞서서 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게 또 문제가 되기 쉬운데 이렇게 선 공개된 이후에는 특허 등록이 어렵게 됩니까? 네, 신규성 제도에 의해서 발명의 내용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가장 흔한 일 중에 하나가 발명 대회나 박람회 등의 발명품을 출품하는 경우나 발명의 내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었더라도 특허 등록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공지 예외 주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공지 예외 주장이 정확히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특허 출원된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도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그 공개 행위에 의해서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네네. 공지 예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시에 공지 예외 주장을 한다는 취지를 특허 출원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도 공지 예외 주장을 통하여 굳이 받을 수 있지만 특허 출원은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공지 예외는 부득이하게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사업화 전에 미리 권리를 찾을 방법을 딱 마련해 놔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무효화된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 방법 특허의 이제 특허권 내용들이 방법적인 것이었고요. 그 무효의 증거는 제품 사진에 나타난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외형뿐인데요. 결국 제조 방법 자체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술 내용 파악이 쉬운 제품일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을 서둘러야 하고요. 네.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으로도 보호하는 좀 더 촘촘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기술 공개 전에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서 권리를 강화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됐을 때는 공지 예외 주장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이관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